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으나 팬데믹 우려나 공포는 없는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낙관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74%가 고물가와 고금리에 저축까지 부족해 돈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주택 소유자들의 홈 에퀴티 총액이 30조 달러로 급증하면서 대거 꺼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케어 정부 건강보험료와 직장 의료보험 비용이 6% 내지 6.5% 또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각 주들에게 낙태 허용이나 금지 여부가 넘겨진 후에 대다수 지역에서 낙태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과 중증 입원, 사망이 다시 확산되고 있으나 팬데믹 우려나 공포는 없는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낙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여러 변이들은 치명성이 강하지 않고 다음 주 나올 새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코로나 공포가 되살아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7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중증 입원 환자들과 사망자들까지 늘어나 우려를 증폭시켜왔으나 팬데믹 공포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이 7일 보도했습니다. CDC가 집계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 발병으로 입원한 환자들은 8월 28일에 끝난 일주일 동안 17,400여 명으로 전주보다 16% 또 증가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일주 평균 코로나 사망자들도 600명으로 전주보다 18% 늘어났습니다. 중증 입원과 사망이 매주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나 예년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중증 입원 환자들은 현재 17,400명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절반 이하이고 2021년보다는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사망자 600명도 지난해 8월에 3,000명, 2021년 8월에 14,000명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발견되고 있는 변이들 가운데 에리스로 불리고 있는 EG5가 22%로 지배종을 유지하고 있고 포로낙스로 불리고 있는 FL1.5.1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돌연 변이가 30개 이상 더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든 피롤라라고 불리는 새 변이 BA.2.86은 아직 크게 퍼지거나 치명성이 강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는 12일 외부 전문가 패널에 승인 권고가 나오는 대로 FDA와 CDC의 긴급 사용 승인으로 내주 중반 이후부터 접종하게 될 새 코로나 부스터 백신이 BA.2.86 새 변이에도 항체 효과를 보여 대규모 감염과 중증 발병, 사망을 최대한 막아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주부터 가을철에 독감 백신처럼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새로운 부스터 백신을 제조 배포할 모더나는 임상실험 결과 우려되온 새 변이 BA.2.86을 포함한 현재의 모든 변이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도 새 부스터 백신으로 모든 변이들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고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 전역에서 각급 학교들을 중심으로 올 가을과 겨울철에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RSV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등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마스크 쓰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 정부는 요청하는 교육구에 고품질 마스크를 보내주기로 했고 메릴랜드와 알라베마 등 상당수 주들에서는 카운티 또는 교육구, 학교별로 마스크 쓰기를 다시 쓰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전까지의 부스터 백신 접종률은 다소 저조했으나 이번부터는 1년에 한 번 맞는 것으로 바뀌고 새로운 변이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새 백신 접종 캠페인이 내주부터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사에서 커버해줘 무료로 새 부스터 백신을 1회 접종할 수 있고 무보험자들은 지역정부의 헬스센터에서 역시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의 3분의 2나 되는 74%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고에다가 저축은 부족해 돈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경기를 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민들의 돈 걱정 스트레스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민들의 3분의 2나 되는 74%는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그중에서 37%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CNBC의 4월 조사 때보다 더 악화된 것입니다. 4월 조사에서는 미국민들의 70%가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혀 4%포인트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율도 4월 30%에서 7%포인트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미국 성인 4,300명을 대상으로 8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은 정부 당국의 물가 진정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에다가 저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 걱정,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6월 3%, 7월 3.2%로 지난해 6월에 9.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서민들의 생활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료품과 휘발유값, 렌트비나 모기지 등 주거비, 각종 서비스 비용은 아직도 내리지 않고 있어 물가 진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돈 걱정으로 미국민들은 직장에서 은퇴저축인 401k를 제한받더라도 10명 중에 4명은 여유가 없어 은퇴저축에 불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직장 은퇴저축 401k에 가입할 경우 일정 부분 매칭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직장인들 가운데 41%는 은퇴저축할 여유가 없어 한 푼도 불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57%는 401k와 같은 직장 은퇴저축에 불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01k 직장 은퇴저축의 경우 2023년 불입 한도는 종업원과 고용주를 합해 50세 이하는 22,5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추가해 3만 달러까지 은퇴저축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은퇴저축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들은 IRA 개인 은퇴저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A 개인 은퇴저축의 경우 50세 이하는 1인당 연간 6,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고 50세 이상은 7,500달러씩 저축할 수 있으며 연간 불입 한도는 매년 조정됩니다. 미국에서 내 집을 갖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의 담보 가치인 홈 에퀴티 총액이 30조 달러로 급증하면서 대거 꺼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홈 에퀴티에서 꺼내 쓸 수 있는 라인 오브 크레딧의 이자율이 10% 이하여서 신용카드의 절반에 그치자 이용자들이 급증해 올 2분기 현재 3,400억 달러로 1년 만에 210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이 집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 중에서 홈에퀴티론으로 불리는 라인 오브 크레딧, 힐락이 주목을 끌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홈에퀴티, 즉 주택담보가치는 올 2분기 현재 총액이 28조 6,60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는 약간 줄었으나 여전히 30조 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홈오너, 주택 소유자 1인당 20만 달러나 꺼내 쓸 수 있는 담보가치입니다. 홈 에퀴티는 소유하고 있는 내 집의 시중 판매 가격에서 아직 남아있는 주택 모기지를 뺀 금액으로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시중 가격으로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갚아야 할 모기지가 25만 달러 남아있으면 홈 에퀴티는 25만 달러로 계산됩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30년 고정이 7%를 넘어 1년 만에 2배 이상 급등하는 바람에 주택거래가 냉각되었으나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아직 크게 떨어지지 않아 홈 에퀴티 담보가치도 상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꺼내 쓰려면 융자 회사들의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힐락을 개설해 주도록 신청해 보통 홈 에퀴티의 80%까지 크레딧 라인을 설정해주고 상환기간을 10년이나 부여한 후에 아무 때나 그 한도 내에서 꺼내 쓸 수 있게 됩니다. 홈 에퀴티론의 이자율은 기준금리, 시중금리 인상과 연동돼 근년의 연쇄금리 인상으로 돈 쓰기가 불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의 이자율이 10% 이하여서 신용카드 이자율 22%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미국의 홈오너들이 대거 홈 에퀴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 가운데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사용액은 올 2분기 6월 말 현재 3,400억 달러로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1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210억 달러 늘어난 겁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빚이 올 2분기 현재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 1조 300억 달러를 기록한 데 시선이 쏠렸으나 홈 에퀴티론 라인 오브 크레딧 사용의 증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오바마케어 정부 건강보험료와 직장 의료보험 비용이 6% 내지 6.5% 또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진정되고 있음에도 의료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와 엇비슷하게 오바마케어 정부 건강보험료는 6%, 직장 의료보험료는 6.5% 오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끝없이 오르고 있는 헬스케어, 의료 비용이 내년에도 6%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 가운데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6,500만 명이 메디케어 정부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하 2억 4,800만 명이 직장 의료보험이나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 오바마케어 정부 의료보험에는 1,630만 명이 등록해 있으며 33개 주에서 1,220만 명은 연방 차원의 헬스케어.gov를 통해 18개 주 410만 명은 독자적인 주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바마케어의 프리미엄, 즉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6%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는 7% 오른 바 있는데 물가 진정세에도 불구하고 6% 또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 의료보험 비용은 내년에 정부 보험보다 더 많은 6.5%는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두 가지 설문조사에서 고용주들은 한 곳에선 6.4%, 다른 한 곳에서는 6.6% 인상될 것으로 조사돼 평균 6.5% 오르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다봤습니다. 직장 의료보험 비용이 내년에 6.5% 오를 경우 2012년 이래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인상되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비용 인상률을 보면 2010년과 2011년 연이어 8%씩 급등해 정점을 찍었으며 2012년에는 6.8% 오른 바 있습니다. 5% 내지 6%씩 오르던 미국의 건강보험 비용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4.1%로 내려갔고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는 2.6%까지 급락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바이러스 감염 관련 예방과 치료 비용은 정부에서 커버해준 반면 일반 진료와 치료는 거의 스탑해 건강보험 비용의 인상률이 급락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2021년에는 5.6%로 다시 인상률이 높아졌고 2022년에는 5% 올랐다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강타하면서 2023년에는 6% 오른 데 이어 2024년에는 6.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업계에서는 물가 진정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병원 의료진의 인건비가 급등하고 있고 당뇨와 비만을 동시 치료하는 신약 등 약값도 계속 올라 건강보험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 낙태 보호 법안이 연방 대법원에서 50년 만에 폐기되고 각 주의 허용이나 금지 여부를 넘긴 후에 대다수 지역에서 낙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태 허용과 금지 지역이 거의 반분돼 있으나 낙태 금지 지역에선 원래 낙태 건수가 많지 않은 데다가 필요시에는 이웃주로 원정을 가고 있어 전반적으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여성 낙태권을 보호해온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50년 만에 연방 대법원에서 폐기된 후 각 주별로 허용 또는 금지 조치를 취해 거의 반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텍사스와 미주리 등 남부와 중서부 15개 주에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임신 6주 후부터, 플로리다와 애리조나는 15주 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등 7개 주가 제한해 모두 22개 주가 낙태를 금지 또는 대폭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이 낙태 허용과 금지로 반분됐으나 전체 낙태 건수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51만 1000건으로 2020년 상반기에 46만 5천 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20년 상반기 7만 7천여 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8만 9천 건으로 급증하며 1위를 유지했습니다. 2위는 뉴욕으로 5만 5천여 건에서 3년간 6만 5천 건으로 1만 건 늘어났습니다. 일리노이는 올해 3위, 2020년에는 5위를 기록했는데 2만 6,400건에서 4만 4,700건으로 급등했습니다.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는 일리노이는 인근 주들이 거의 모두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 거주자들 중에 낙태하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올해 4위로 2020년엔 3위에서 한순위 내려갔지만 낙태 건수는 38,700건에서 43,6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임신한 지 15주 후부터는 낙태를 금지하는 제한법이 발효 시행되고 있어 낙태 건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낙태 금지주인 텍사스에서는 2020년에는 2만 9천 건으로 4위를 기록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불법이 됐기 때문에 순위에서 빠지고 집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5위는 뉴저지로 낙태 건수가 2만 7,700건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3곳은 모두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에선 2020년 9,500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1만 5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메릴랜드에선 1만 6천 건에서 1만 8천 건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선 이웃주들 가운데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곳이 거의 없어 원정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많이 몰려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